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이 종목은 시청자분께서 요청을 하신 종목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기본 관점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면, 좋게 평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면 안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듣고 나서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간 거의 한 20년 되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제 경험상 그러니까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잘 되려나 싶은 그런 섹터인데, 사실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신약 관련된 회사들. 그럼 이제 본 종목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이런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기대감을 심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어땠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거래소 코스피가 8047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1172죠. 예전 같으면 이런 어떤 비율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코스피가 30% 오르면 코스닥도 비슷하게 오르고 했는데, 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코스피는 4배 가량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왜 못 따라가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나름 과거와는 달리 정상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법 개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평가받는 시장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 체질 개선이 되었다, 1년 만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로부터 코스닥은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영역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제 관점을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네가 뭔데 욕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바이어스가 껴있을 때 반대쪽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저 이 회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연간의 연속 적자 기업은 제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회사가 기사에 오르내려도 쓱 가서 그냥 요거 하나만 보고 몇 년 동안 연속 적자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메자닌 관련돼서 수익을 보긴 했으나, 기본적인 어떤 투자 원칙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난 제가 주식해본 역사 한 20년간은 가치 투자가 코스피 지수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차고 찾은 게 메자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보긴 했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한 뒤로는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나중에 미국 주식을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할 때가 올 텐데, 지금 제가 나름 그 채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한 메자닌 종목 한 100개는 해보자 였거든요. 아직 100개는 안 됐는데, 그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개 정도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코스닥이나 아니면 국내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 판단을 믿고 가시는 거죠. 일단 D&D 파마텍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대주주 지분율, 특수관계인 합쳐서 20%고요. 전환사채에 발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은 희석이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책임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단연간의 적자인데, 자, 매출 한번 봅시다. 매출 21년에 14억짜리 매출 기업이 지금 120억이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그 외형상 대략 8배, 9배, 10배 성장한 거죠. 근데 적자 규모를 보십시오. 21년, 22년에는 순이익이 무려 700억, 1300억대였고 23년에 일부 개선이 됐으나 24년보다 다시 약 300억에 가까운 순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30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죠. 그럼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방법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외부 투자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주체들은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투자금은 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질문하신 포인트가 최근에 발행된 전환사채였기 때문에 전환사채에 대해서만을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를 한번 살펴보죠. 아마 뭐 질문하신 분께서 저보다 이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잠시 살펴본 거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분기보고서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작년 연말에 발표된 연말이 아니죠. 연말까지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개발한다는 내용이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이고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 GLP-1 계열 펩타이드 중심의 신약 개발 업체다. 자, 신약 개발을 하니까 개발 단계에서는 당연히 투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겠죠. 매출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 스타트업의 특징일 텐데 그러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가 제 답변입니다.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런 뭐 제약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인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강점, 약점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자료가 있다라고 해도. 근데 이 회사 조금만 찾아보시면 경쟁사가 우글우글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약간 뭐 좋은 말을 많이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파트너사가 뭐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화이자에 인수가 돼서 이제 파트너사를 화이자로 하겠다. 그 화이자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절에 백신 만든 미국의 엄청난 제약회사죠. 그럼 화이자와 협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보시면 회사 구조가 어떠냐면은 뭐 이게 있고 밑에 이게 뉴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마 자회사 같습니다. 자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 같은데 그래서 뭐 주요 제품 이렇게 매출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라이센스 매출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기사들 찾아보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정 계약 및 신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총액 5,500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기술 이전 계약을 했으면 기술 이전이 되어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확정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적인 돈이 들어와야지 회사가 잘 된 거죠. 다만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이 이미 주가가 올라 있을 거라서 지금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그냥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임상 1차 평가 결과 임상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근데 임상이 보통 3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초입이다. 초입이니까 이 모험 자본들이 왜 들어옵니까? 그래도 뭔가 싹수가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동제약이 작년에 D&D 파마텍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죠. 일동제약, 제약회사 아닙니까? 같은 제약회사가 스타트업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주당 약 29만 9천 원에 전량 지분을 매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수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회사가 상장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이게 24년도에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을 해서 10,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일동제약이 그 엑시트를 한 게 작년 요 10만 원, 작년 요 때거든요. 하반기. 그러면 3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그동안에 무상 증자를 한번 해요. 제가 빨간 줄 그거든 요 가격이 있죠. 7만 5천 원. 요 지금 빨간 줄이 일동제약이 매도를 한 가격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 했다면 그러니까 무상 증자가 1대3으로 되는데 그래서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10,000원 밑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랬다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158억이라는 돈을 회수해서 나갔죠. 이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지금 따라 붙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연간 적자를 본다라는 게 좀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수급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작년에 일동제약이 엑시트한 게 작년 12월이니까 이럴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을 때죠. 그렇죠? 이게 그때 무상 증자 전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고요. 무상 증자 이후에는 주가가 낮게 새롭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실 때 일동제약이 탈출한 걸로 보이는 시점에서 어떤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있는가. 아까 전에 5만 주였죠. 5만 주. 그러니까 기타 법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5만 주면 수량으로는 별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세요.
작년 하반기죠. 작년 연말, 올 초 주가가 거의 최고점이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최고점일 때 누가 나가고 있어요? 연기금들이 열심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열심히 팔았어요. 그 뒤에 연기금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또 팔고 사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뭔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전환사채가 한 2천억 정도짜리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근데 그 2천억짜리 말고 이미 1회차 그 전환사채가 하나 있어요. 요게 좀 오버행이 되는데 보시면 이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영구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영구 전환사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기를 굉장히 늘려놓은 거예요.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6월부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6월 20일부터 2055년 사이에 아무 때나 전환할 수 있어요. 총 규모는 340억이고요. 전환 가격이 2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격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물량이 30년 내에 아무 때나 나오면 되거든요. 30년 내에. 근데 2만 원짜리 전환사채가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7만 원대잖아요. 그럼 수익률 일단은 얼마죠? 200% 넘게 보고 있죠. 10만 원 간다면 수익률 400%입니다. 그럼 저게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을 믿고 나는 2만 원에 들어왔지만 30년 안에 이 회사가 200만 원 갈 거라고 믿고 투자한다. 100배를 보겠다. 30년 동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발행을 했겠죠. 만기를 길게 늘려서. 그러니까 30년 안에 한 번만 튀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2265억이고요. 이자가 없습니다. 표면 만기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받지 않고 주식을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건데 전환 가격이 77,000원입니다. 현 주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리피칭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54,000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해서 그 콩깍지가 씌어서 사고 싶다면 그냥 5만 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돈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까운 올해와 내년까지는 200억, 300억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못 가질 것 같은데 왜 위험한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들어간 투자 주체들이 다 여의도 펀드입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돈을 나눠서 총 2200 얼마를 만듭니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다 모여라 이런 거죠. 좋은 거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핵심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전환사채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샀는데 아까 전에 1회차 전환사채 있었죠. 그게 다음 달에 만약에 전환된다고 칩시다. 2만 원짜리, 2만 1,000원짜리가 그게 다음 달에 10만 원 간다라고 칠게요. 그럼 수익률 400%로 엑시트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7만 원대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1회차 전환사채가 탈출을 해요. 그 주가가 흘러내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익을 봤으면 익절하는 거고 손실 보면 손절인 건데 전환사채라는 게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 투자자들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자도 안 받고 투자를 했어. 정말 좋은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은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금 찾습니다. 아니 2천억 투자했는데 원금 어떻게 찾아? 회사가 돈 써버리면 그럴 경우는 못 찾겠죠. 근데 보통 저거를 다 못 쓸 겁니다. 아마 뭔가 회사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냥 대충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원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2265억을 집행할 때 아마 어떤 조건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계약서를 못 봤지만 이거 함부로 다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다 쓰면 어떻게 되죠? 저 그 투자한 그 자산 운용 회사들은 뭔가 원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쁘게 보자면 그런 거예요. 여의도의 각종 증권사의 어떤 또는 각종 자산 운용 회사들이 돈을 한 군데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아서 들어갔는데 그 여의도 입장에서야 아까 전에 기사들 몇 개 보셨겠지만 내년에 전환할 때쯤 돼서 이 회사의 어떤 임상 결과가 지금 이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때 되면 이상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 결과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3상이 들어가겠죠. 그럼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각종 기사들을 쭉 날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털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 투자 주체들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저분들께서는 뭔가 플랜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임상이 잘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플랜 B가 있나요? 아무튼 이게 뭐 말씀드리는 게 뭐 몇 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금 20분이 흘러가서 더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이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기업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창출 아닙니까?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기업에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어떤 기대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기준은 흑자가 나지 않은 기업은 어지간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자닌 추종을 하겠다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매출 안정성 또는 이익 안정성이 갖춰진 회사를 찾죠. 예, 그러면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럼 조금만 넣어서 합니다. 저라면 조금만 넣어서 뭐 한 1년 뒤에 그냥 열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몇 배 올라 있으면 기분 좋은 건데, 큰 돈을 넣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장 바꿔서 아까 일동제약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제약회사인데 정말 이 회사가 워낙 비전이 있어 보이면 작년 엑시트를 했을까요?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약에 돈이 급해서 너무 좋지만 내가 급해서 자금을 회수한다. 뭐 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까 나온 그런 어떤 임상들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까지 기술 이전 계약 규모도 큰데, 그럼 이 회사는 정말 크게 될 거다라면은 업계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동제약의 사정을 모르지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모르면 투자하지 마시라.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잘 모르잖아요. 뭘 몰라요? 수익 구조는 적자인데 뭘 몰라요? 이 회사가 정말 같은 동종 업계에서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냐,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확률이 높으냐를 제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는데, 본질적인 회사 사업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데 누군가한테서 전환사채 발행을 크게 받았다, 뭐 했다, 자금 수요를 받았다는 걸로 적자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 거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아지려면 지금 하는 개발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